안녕하세요. 저는 74회 한능검 심화 시험에 응시를 했는데요. 이번 시험이 합격률 40.11%, 1급 14.41%로 한능검 심화 최저 합격률 순위에서 무려 1등을 기록했더라고요. 저도 문제를 풀면서 낯선 자료와 선지가 종종 등장하는 걸 보고 기출에 비해 조금 어렵다고 느꼈었는데 감사하게도 100점이라는 결과를 얻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흐름을 잡는 공부법과 기출 선지 분석을 꾸준히 했기 때문에 노베이스임에도 다소 생소한 문제들도 당황하지 않고 풀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공부 비법을 한능검을 준비하시는 분들과 공유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교재 및 강의의 활용 방법, 기출 선지 분석 방법, 그리고 가장 효과가 좋았던 암기 방법까지 모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엔 취업 준비를 위해서 한능검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부 과정에서 역사적 사건의 흐름과 사람들의 다양한 선택을 따라가는 과정에서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되묻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100점보다 어쩌면 더 소중한 저를 되돌아보게 해준 의미 있는 공부 과정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교재와 강의 활용 방법입니다. 저는 2달이라는 시간 동안 시험 준비를 하였고 하루에 약 3시간에서 4시간 정도 공부를 하였습니다. 강의와 교재는 최태성 선생님의 것을 선택했는데요. 최태성 선생님의 강의가 설명도 쉽게 해주시고 시대 흐름을 이야기처럼 재밌게 설명해 주신다는 점에서 가장 흥미가 갔습니다. 교재는 별별 한국사 상학원 그리고 기출 500제를 풀었고요. 강의는 심화 별개념 8, 7일의 기적, 전야제를 들었습니다. 이제 기간별 강의와 교재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주차부터 4주차까지는 개념을 익히는 시간을 잡자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별별 한국사 40강을 수강을 했고요. 그리고 교재 정리도 함께 병행하였습니다. 별별 한국사 강의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강씩 들었습니다. 강의를 다 들은 후에는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교재를 회독하기 시작했고 교재를 회독하면서 흐름을 파악하고 키워드 중심 암기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별별 한국사 교재에 이렇게 별 채우기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키워드 중심으로 채우면서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모르는 부분을 조금 확실히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이 별 채우기 같은 경우는 기출 선지를 키워드를 빈칸으로 남겨둔 부분이기 때문에 키워드를 파악하기에도 정말 용이한 공부 챕터였습니다. 이렇게 하루에 4강씩 똑같이 교재 회독을 자기주도 학습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때 꼭 중요한 건 진도를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날 학습한 내용은 틀렸던 문제라던가 헷갈렸던 개념이라던가 키워드라는 부분을 꼭 복습하려고 노력하는 게 효과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1강부터 40강까지 강의로 한번 수강하면서 회독을 하였고 혼자 책을 펼쳐가며 또 한 번 회독을 한 상태잖아요. 그리고 저는 빠르게 한 번 더 회독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7일의 기적 강의를 수강하였고 또 한 번 더 회독을 혼자 했어요. 그리고 7일의 기적 강의를 다시 한 번 수강했습니다. 그러니까 7일의 기적 강의는 2번에서 3번 정도 더 듣게 되는 셈이죠. 여기서 강의를 수강할 때 드리고 싶은 팁은 생소한 부분은 멈추고 눈으로 흐름을 따라가면서 다시 입으로 또는 마음속으로 반복해보는 것입니다. 지금은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초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암기가 조금 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암기보다는 흐름을 익히는데 조금 더 중심을 두는 게 좋더라고요. 노트 정리 같은 경우에는 흐름을 한눈에 보고 싶은 부분만 따로 정리했는데요. 예를 들어 아래에 있는 삼국통일과 같은 예시입니다. 기출문제를 풀다 보니까 특정 시기를 함께한 인물들에 대해 파악하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래 예시와 같이 한 사건에 대해 각 나라 인물을 어떻게 행동했는지 좀 전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문제에서 자주 다뤄지는 부분을 중심으로 노트 정리를 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공주와 같은 지역에서 일어난 역사의 지역의 사건에 대해서 노트 정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4에서 5주차에는 기출 분석 및 개념 점검을 목표로 공부했는데요. 기출 분석, 중요하다는 얘기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기출은 총 3에서 4회독을 목표로 공부하였습니다. 문제를 풀 때 기출은 계속 풀어봐야 하기 때문에 연필로 아주 작게 답을 표시해 놓은 후에 채점을 하고 바로 지웠습니다. 처음에는 하루 1회분씩만 풀었고요. 풀이 후에 모든 선지를 분석하였습니다.
선지 같은 경우에는 나왔던 선지가 계속 나온다는 거 잘 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지 분석을 정말 중요하게 공부하였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문제를 풀고 틀렸으면 틀렸구나 하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왜 틀렸는지 분류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시대 구분을 잘못했는지, 아니면 사료 해석에 실수가 있었는지, 또 인물과 사건을 읽는데 오류가 있었는지 등 좀 다양한 분류를 하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서 중요하다는 선지 분석은 어떻게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선지를 활용하면 좀 더 효과적인지는 바로 뒷부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4에서 5주차 공부에 대한 팁을 좀 더 드리면, 사료 속 키워드를 꼼꼼하게 보시는 것, 그리고 선지는 맞았든 틀렸든 모두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제 5에서 8주차가 되었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출을 2에서 4회독 하는 것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답이나 헷갈린 문제는 무조건 다시 풀어보았고요. 선지를 어떻게 분석하고 활용하는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양한 방법을 써보았지만 가장 효과적이고 머릿속에 오래 남는 방법은 선지만 보고 떠올려보기 방법입니다. 방법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선지 속 설명만 보고 인물이나 사건을 키워드로 떠올려보는 연습을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선지를 인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인데요. 선지 속 내용은 반복되기 때문에 이러한 인출 도구 연습이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만약 여러 번 봤는데도 암기가 잘 되지 않거나 생소하거나 많이 반복되는 중요한 선지 같은 경우에는 교재에 필기를 하고 따로 하이라이트 표시를 색깔별로 다르게 했는데요. 이렇게 표시를 따로 해두니까 시험 전에 내가 부족한 부분을 따로 해독하고 가기 참 좋다고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교재와 강의를 어떻게 활용하면 좋은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내용을 쭉 한번 정리해드리면, 처음에는 개념 강의와 교재 병행, 그리고 교재만 따로 해독, 그리고 7일의 기적 강의 수강으로 정리와 개념 점검, 그리고 기출문제 풀이, 그 다음에는 모든 문제 및 선지 분석, 이때 틀린 이유를 분석하는 게 필요하고 선지 보고 개념을 인출하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야제를 어떻게 활용했는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야제 라이브 강의를 들으면서 모르는 내용이 있는지 점검하고, 연호나 궁궐같이 선생님께서 내용을 조금 새롭게 재구성해 주신 시각에 따라서 핵심 내용을 구조화하고 정리하며 공부했습니다. 전야제에서 언급해 주신 내용이 실제로 시험에 정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익숙하지 않은 내용은 필기할 때 따로 표시를 해두었다가 시험 전에 해당 부분을 꼭 회독을 하고 들어가는 걸 목표로 했습니다. 실제로 시험에서 제가 좀 잘 몰랐던 개념이지만 전야제에서 들은 덕분에, 그리고 정리한 덕분에 맞췄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한 개념도 놓치지 않고 꼭 밤을 새시더라도 머릿속에 다 넣고 가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한능검을 2달 동안 준비하면서 또 시행착오도 겪으면서 가장 효과가 좋았던 암기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께 공유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연결된 흐름을 위주로 암기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야기처럼 흐름을 따라가는 것인데요. 원인과 결과 구조로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모군란을 살펴볼게요. 이모군란 99인에 대한 차별 대우, 99인의 봉기, 제물포 조약과 조청상민 수륙 무역 장정 체결, 이렇게만 외우는 것보다 이모군란이 어떤 배경에서 일어났지? 사건의 발생 과정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지? 사건 발생 결과 어떤 변화가 있었지? 라는 식으로 흐름처럼 기억하려다 보면 조금 더 재밌기도 하고 암기가 저절로 되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사의 켜를 생각하면서 공부하기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아까 노트 정리 예시로 보여드린 것 같이 삼국통일을 공부할 때는 삼국통일의 배경, 그리고 각국의 인물들의 행동과 그 결과에 대해서 그 켜를 생각하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지역 같은 경우에도 공주, 평양, 부여와 같이 기출 지역의 키워드를 정리하면서 최태성 선생님께서 자주 강조하시는 역사의 켜를 중심으로 공부하시는 게 킬러 문항을 대비하기에도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법은 조금 유치할 수도 있는데요. 앞 글자를 따서 맥락과 연결해서 공부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서 광해군, 중립외교, 대동법 요 흐름을 암기할 때 광해군, 중립외교, 대동법 이렇게 암기하는 것도 좋지만 광중대라고 해서 광해군은 명과 흑음의 중간에서 힘쓴 왕, 대단해 이런 식으로 암기하는 것도 효과가 좋았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인물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암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원효대사에 대해 암기할 때 원효대사, 아미타, 무예가, 일심사상, 화증사상이 키워드잖아요. 그래서 저는 통일신라 원효대사가 아미타라고 외치고 흥겹게 춤을 추는 모습을 연상하면서 무예가를 전파하고 일심사상, 즉 모두가 하나가 되는 이미지를 연상하고 또 화쟁 하면은 뭔가 쟁이 꽹가리 치는 소리랑 조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서 화쟁 해서 꽹가리를 치는 모습을 연상하면서 공부하니까 조금 유치하긴 해도 암기 과정에서 재미도 느끼고 모든 키워드를 한꺼번에 암기할 수 있다는 효과가 있어서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은 방법입니다. 74회 한능검 만점 과정에서 여러분들과 공유드리고 싶은 내용을 함께 영상으로 담아봤는데요.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을 공부해보니까 가장 중요한 건 개념 흐름을 이해하면서 공부하는 것과 아까 말씀드렸던 방식으로 기출 선지를 꼼꼼하게 어떤 방식으로 물어보더라도 답할 수 있게 분석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태성 선생님께서 많이 강조하셨던 역사의 켜 요거를 바라보는 시각으로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특히 저처럼 100점을 목표로 하신다면 삼국통일과 지역의 역사의 켜 그리고 생소한 사료 분석, 예를 들어서 원광의 걸사표 같은 게 있죠. 그리고 궁궐 개념은 꼭 잡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출 분석을 하실 때 선지를 암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선지를 보고 인물과 사건을 떠올려 보려고 노력했던 방법이 가장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한능검을 준비하시면서 역사에 스스로를 비추는 시선으로 역사의 참 의미를 되새기시면서 재밌게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